우리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은 14번 유형만 하시면 이제 첫 단원은 끝납니다. 그래서 14번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이등급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등급이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한번 도형 문제, 활용 문제 좀 해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곱셈 공식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차수가 2인, 보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이 있었죠? 그 친구가 숫자 예를 들어서 뭐 14 플러스 1의 제곱 같은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친구가 어떤 평면 도형의 넓이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 자, 곱셈 공식의 역할은 복잡한 식을 그죠? 복잡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는 역할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게 있겠죠. 24 곱하기 26 같은 거. 그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 그죠? 그럼 보자마자 이건 뭐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25 빼기 1, 25 플러스 1 이렇게 하신다면 그죠? 합차 공식으로 25의 제곱에서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는 거라서 25의 제곱은 625겠죠? 625 빼기 1이니까 624라는 걸 바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조금 복잡한 계산을 어떤 규칙성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산을 하시게 되면은 뭘 사용해서?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도 첫 번째 활용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수가 2인 상태에서 자 기하학의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접근할 수도 있는데 차수가 2차인 식이 있는 거고 그죠? 차수가 3차인 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 같은 거 그죠? 그럼 이 친구는 기하적인 측면에서 얘를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쭉 깨봅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뭐 자 여기가 b라고 놓죠. 이렇게 놓죠. 여기가 a라고 놓고 그죠?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보세요. 이 친구 요 넓이는 a자리가 두 개 곱해진 거니까 a 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가 a면 여기도 a일 거니까 여기 넓이는 a 곱하기 b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 넓이도 b 곱하기 a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b의 제곱이라는 넓이를 갖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치호를 보면 여기가 a 곱하기 b 그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얘를 전개했을 때 전개식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인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a 제곱짜리 1개 a b짜리 2개 b의 제곱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죠? 기하적인 측면에서도 넓이를 바라볼 수 있다. 대신에 차수가 뭐일 때는 2차일 때는 뭐를 볼 수 있다? 넓이로 이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차수가 3차일 때는 이 친구를 뭐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입체 도형의 부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한번 제가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a의 세제곱 더하기 a 제곱의 b 3개의 그죠? 3a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상황인 거면 이 친구를 좀 크게 그려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좀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를 쪼개볼게요. a 자 이런 식으로 a를 쪼갰습니다. 그래놓고 어디를 b로 쪼갤까요? 이만큼을 b로 쪼갤까요? 이렇게 b로 쪼개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던 입체 도형이 있던 건데 이렇게 있던 입체 도형이 있던 건데 이렇게 있던 입체 도형이 있던 건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죠?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얘를 a라 놓고 얘를 b라 놓고 얘를 a라 놓고 얘를 b라 놓고 그 다음에 얘를 a라 놓고 얘를 b라 놓는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a 세제곱은 당연히 어디 부피가 되는 거냐?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요 파트 요거 보이시죠? 요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괜찮아요?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그죠? b 세제곱 뭐 있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도 b고요. 여기도 b고요. 여기도 b고요. 여기도 b고요. 그죠?
그러면 요쪽에 있는 요 조그만 거 이렇게 있는 여기까지 가겠죠? 이렇게 조그만 거 여기 이렇게 있는 요 조그만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기 좀 힘든데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 요 친구가 바로 B의 세제곱이 되겠죠. 여기 B, 여기 B, 여기 B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괜찮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하나, 오른쪽 끝에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런 건 뭐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넓이가 A, B니까 부피를 생각했을 때 이쪽이 또 A인 거면 잘 보셔야 돼요. 노란색으로 그릴 테니까 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이 옆쪽에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세 개씩 존재한다는 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밑에 깔려있는 친구가 세 개 이쪽에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서 연결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고 다 이게 의미하는 게 개수가 의미하는 게 이 부피를 갖고 있는 친구가 몇 개씩 있다? 세 개씩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풀면 되는 건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첫 번째 14번 유형에서 그 친구를 먼저 봐줘야 되겠죠? 자, 제일 쉬운 것은 바로 77번 같은 겁니다. 77번 좀 보죠. 77번. 자, 77번 봐볼게요. 77번 문제 보셨을 때, 자,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0인 어떤 직육면체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육면체 한번 그려볼게요. 갑니다. 직육면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육면체 한번 그려보시고 직육면체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F, G, C, D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H, E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직육면체니까 하나의 변의 길이를 이렇게 놓을게요. A, B, C라고 부터 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셔야 될 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A자리가 4개 있는 거예요. 직육면체는 그죠? B자리도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C자리도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친구가 바로 4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 BH의 길이 자 갑니다. 잘 보세요. BH 길이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친구 아셔야 될 것은 당연히 잘 보세요. 이쪽 면에 생기는 이 친구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괜찮아요? 얘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하하시는 분들은 이걸 정사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 선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여기 전등을 달았어요. 전등이에요. 그죠? 전등이에요. 그러면 햇빛이 쫙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여기 생기는 이 친구의 뭐가? 그림자 아래쪽 딱 챙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 FH의 길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C는 이 친구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 여기 길이가 얼마라서? 여기가 C라서 어차피 여기 직각인데 여기 밑변이고 여기 C면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더하기 C의 제곱을 쓰시고 얘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거기 BH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지만 거기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죠? 이 친구가 바로 얼마다? 36이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이셔야지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건 거기 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는 건데 건널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보세요? A 곱하기 B짜리 몇 개? 몇 개? 육면체니까 이거랑 육면이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A 곱하기 C 보이시나요? 여기? 앞쪽 면 보이세요? 괜찮아요? 그럼 이 넓이랑 같은 거 어디에 있어요? 뒤쪽에 있죠? A, H, D 또한 그죠? A 곱하기 C 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C 어디 있어요? B 곱하기 C 여기 B 곱하기 C죠?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A, B, F, E 또한 B 곱하기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넓이가 같은 것이 각각 두 쌍씩 존재한다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느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를 구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우리 세 개짜리 요소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요소와 ABC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구하는 곱셈 공식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맞춰서 푸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친구와 관련되어 있는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뭐가 될 거예요? 제곱과 같겠죠.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걸 제곱 주시면 어떻게 될 거고? 정리해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게 요거였기 때문에, 자 갑니다. 이 친구는 얼마예요? 4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0이었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신다면 얘가 10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친구는 10의 제곱이 되실 거고, 이 친구는 우리가 방금 보였던 것처럼 36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친구 100 마이너스 36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64라는 결론을 가볍게 낼 수 있겠네요. 괜찮겠죠? 괜찮겠죠? 지연아, 목도리를 풀어라. 목도리 푸세요. 자, 괜찮을까요?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 풀어보실 거냐면 거기 79번이랑 80번 풀어보겠습니다. 79번, 80번. 네, 교무실 갔다 와, 교무실. 뭐야?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이거 무음모드 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왜 올리는 거지? 2번 이상이면 걸려요. 아. 그 학원에서 온 거 아니야, 방금 전에? 학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번호 뭐였어? 031 사육사육이야? 아니야? 아. 696 031이면 근데 경기도 아닌가? 답답하는데.
자, 윤주 다 풀었어요? 두 개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좀 보실까요? 자, 79번이랑 80번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시고 보라색을 써볼까요? 보라돌이. 자, 79번부터 보자. 자, 79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보시면 BD의 길이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BG의 길이의 제곱이랑 DG의 길이의 제곱이 180이라고 되어 있을 때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었는데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친구들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B로 놓고 여기를 C로 놓으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괜찮을까요? 이해되겠습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루트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걔네들을 뭐 해놓은 친구가? 그것들을 제곱해 놓은 친구가 180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180은 제곱 해보시면 알겠지만 2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지금 구하라는 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서 건널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4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건널비 54는 어떻게 나오는 거다? 2배의 AB 더하기 이걸 통해 나오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하기 위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야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요소가 다 나왔죠? 그러면 얼마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 90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는 54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쓰신다면 144가 되실 거라서 당연히 이 친구가 얼마가 된다는 거? 12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라는 건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였기 때문에 따라서 12에다가 4를 곱하시면 48이 된다는 것도 가볍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더 보죠. 그 다음에 80번 갑니다. 80번. 80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삼각 기둥이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삼각 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각이고요. 이렇게 직각이고 이렇게 직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을까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셔야 될 건 5A 더하기 5B 더하기 5C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A하고 B하고 C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되겠습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15라는 식이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OAB 그 다음에 OBC, OCA 넓이 합이 37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면과 그 다음에 이 면과 앞에 보고 있나요? 그 다음에 이 면에 삼각형의 넓이를 더했을 때 합이 37이라고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 넓이는 2분의 1의 AB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2분의 1의 AC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친구는 2분의 1의 BC가 되는 거라서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친구가 37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괜찮을까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그죠? 그럼 이 친구는 보시는 것처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뭐를 이걸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였어가지고 15가 되는 거였어가지고 15의 제곱 마이너스 이 친구 양쪽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는 거니? 4 곱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4 곱하면 얼마야? 47에 28? 148인가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225에서 148 빼면 얼마야? 얼마? 꼭 대답을 안 해줘요. 자, 225 빼기 148 얼마? 225
매트. 지연아 얼마야? 77이죠. 그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고 얘기가 끝나야 되겠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유 넘어갑니다. 자, 비유 넘어가셔서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가게 될 텐데요.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얘들아, 항등식이 뭘까요? 항등식. 우리 콜록하신 분, 항등식이 뭘까요? 콜록하신 분, 항등식이 뭘까요? 콜록하신 이수빈 씨, 네. 항등식이 뭘까요? 저기 안한 척 앉아 있어. 자, 항등식이라는 게 뭘까요? 알겠어. 야, 왜 나한테 손가락질 애들이 이것들이. 자, 여기 보세요. 이러고. 자, 아무튼 자, 여기 볼게요. 자, 어디 피시면 되냐면 페이지는 31쪽을 피시면 됩니다. 알려보시고요. 자, 딱 20분 수업은 끝나니까 집중하시고요.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라는 건 자, 말 그대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괜찮을까요? 문석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항등식 얘기 중에서 시간이 허락하면은 제가 그 좀 뒤에 있는 것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되지는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것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고요. 그죠? 이걸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이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자, 그러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은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 뭐 별거 없이 그냥 이런 거 봐봐요. 2x 플러스 3이 있다고 칠게요. ax 플러스 3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은 지금 뭐 한다고요? 같다며. 그죠? 괜찮아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상수항은 똑같이 3이고 그죠? 그럼 뭐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얼마? a가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괜찮아요?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항상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항등식을 위한 키워드가 존재해요. 키워드. 항등식을 위한 키워드가 존재하는데 어떤 키워드 존재하느냐? 자, 모든 실수 뭐 x, y, k에 대해 성립한다 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나 또는 뭐 모든 실수 x, y,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는 멘트가 나오시게 되면 잘 보세요. 키워드 잡으세요. 키워드 잡으세요. 모든 실수 x, y 어쩌고저쩌고 그죠?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성립. 보자마자 뭐구나 항등식 문제구나 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항등식 문제가 나오시면 자, 푼 절차는 정해져 있어. 스텝 1 해당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시는 거야. 그죠?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치 대입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어떤 개수를 확인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개수 비교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 비교 형태가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등식의 개수 비교를 하는 문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자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문자가 한 가지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식이 나오는 경우. 자, 문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인 이런 상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뭐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의 x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뭐 x 마이너스 y가 어쩌구라고 나왔을 때, 그죠? 여기에 x, y 관한식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오시면요. 자, x, y에 관계없이라는 키워드가 나올게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얘네가 다 0이 나오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왜요? 아니 봐봐. x, y에 관계없이 성립이 된다며. x, y에 뭘 집어넣어도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개수가 a하고 b하고 c가 전부 다 빵빵빵이면, 그죠? x, y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0이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잖아. 괜찮겠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차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에 2차식이 있고 오른쪽에 2차식이 있는데, 또는 3차식이 있고 3차식이 있는데, 또는 1차식이 있고 1차식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라고 되어 있으면 a랑 뭐가? a 프라임이 같고 b랑 b 프라임이 같고 c랑 c 프라임이 같으면 얘기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그러면 라스트 요 형태는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요 형태는요, 잘 보세요. 여기에 번호를 붙여보자면 1번 형태, 2번 형태, 3번 형태로 쓸게요. 그러면 얘는 보기에는 약간 1번 형태랑 비슷해 보여. 그제? 그런데 이 친구는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거든. 또는 뭐 a, b든 x, y든 상관없어. 그런데 관계식이 나왔어? 그럼 사실은 자,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죠? 왜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x 자리에 y 더하기 어쩌구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형태가 뭐로 바뀌는 거야? 한 문자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2번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뭘 통해서? 개수 비교를 통해서 풀든지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항등식과 관련된 얘기는 다 했어요. 이 얘기가 다예요. 끝이에요. 한번 정리만 한번 해놔보실래요? 너희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이 키워드부터 절차, 스텝 1, 스텝 2 쓰시고 수치 대입이라는 것과 개수 비교라는 게 있다라는 거 한번 정리만 해놓으시고 제가 너희 정리가 끝나시면 문제 딱 3개 풀어주고 끝낼 거예요. 빨리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문제. 내용 정리는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지 말고.
야 아직도 있어? 바로 위에 있네.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기오는 거야? 다 했어? 다 썼어? 풀기 다 풀었어? 쓰였으면 바로 푸시면 돼요. 돌아갔는데? 아, 살짝 건졌어. 아, 너 건드렸어? 오케이.
자, 보실까요? 앞에 봅니다. 빠른 거부터 해볼게요. 자, 122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22번.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지연아, 거기 키워드가 뭐예요? 122번의 키워드. 자, 키워드는 앞에 참고하시면서 보셔도 돼요. 122번의 키워드는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키워드인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120번 봅니다. 여기 써볼게요. 자, x의 제곱, 세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a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건 이 친구를 전개해서 풀어보시면 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같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뭐? 이걸 싹 다 전개해서 전개해볼까요? x의 세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x의 세제곱에 자 요거 x제곱 보이시네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거랑 더하시면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x 보이시고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괜찮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아야 돼요. 앞에 있는 개수가. 그죠? 그러면 b 빼기 2가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b의 값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b랑 a가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다고요? 자,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푸는 방법은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는 전부 다 전개해서 왼쪽에 있는 이식과 오른쪽에 있는 이식이 같아요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거든요. 이게 바로 개수비교입니다.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푸는 거 말고 뭘 이용해서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푸는 대표적인 문제 그죠? 물론 이 친구도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풀어도 됩니다. 이를 집어넣으시면 빵이 되는 거니까 A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여기 130번 볼까요? 130번을 보시면 자 보세요. 학교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고요. 잘 봐줘야 될 것은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ax의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bx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c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된 상황인 거고 여기다가 x자리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세요. 거기 항등식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밑줄 쳐보셔야 되죠. 항등식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아야 한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걸 다 전개하면 항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귀찮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인수들 보이시죠? 여기 인수들 보이시죠? 요거 인수들 보이시죠? 얘도 여기 인수들 보이시죠? 그죠? 얘네가 뭐가 되는가? 얘네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해가지고 그죠? 얘가 0이 되면 자 보세요. x에다 1 대입해볼게요. 6-1 빼기 3이라는 게 왼쪽 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른쪽 식은 여기다 1 대입하는 순간 이거랑 이게 어떻게 돼요? 날라가요. 그죠? 왜냐면 여기다 x에 1 넣으면 얘가 0 되고 얘도 0 되는 거니까 남는 건 얘밖에 안 남거든요. 이런 식으로 2b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수치대입법이다. 괜찮을까요?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x에다가 0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x에 0 집어넣으시면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실 거고 여기 0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면 여기 0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만 남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죠? 마찬가지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6 플러스 1 빼기 3이 되시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시면 얘랑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얼마? 2a가 되는 건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ABC 숫자를 넣어서 구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중요한 건 뭐야? 수치대입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수들이 나와서 뭘 넣어야 될지 뻔히 보일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수치대입법이라는 거.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문제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풀어보셔야 될 것은 137번 갑니다. 137번 여기 써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서 키워드 잡아볼까요? 우리 현서야 137번에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렇지, 그걸 밑줄 쳐보세요. K값에 관계없이
자, 항상 문제를 풀 때 키워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볼 텐데, 자, 그럼 이 친구는 보자마자 K 값의 관계없이라는 키워드를 봤으니까 K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내림천 정리한다고요. 그러면 K에 대해서 내림천 정리를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X 마이너스 2Y 그죠? 이렇게 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0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한다는 거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아야 되는데 0이 돼야 되는 거라서, 따라서 X-2Y가 0이 되시고 X 플러스 Y 플러스 3이 5가 된다는 0이 된다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두 식을 뭐해서 연립해서 X하고 Y 값을 구해주시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오늘의 라스트 문제 142번이죠. 자, 그럼 142번에서 느끼셔야 될 것은 뭘 느껴야 되는 거냐? X 플러스 Y가 1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 임의의 주실수의 빗줄. 임의라는 표현은 모든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꿔 써놓으세요. 임의는 모든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슨 문제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항등식 문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항등식의 문제의 유형은 자, 이렇게 능력이 되는 꼴이 있었고, 왼쪽과 오른쪽에 개수를 비교하는 꼴이 있었고, 관계식이 나오는 꼴이 있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꼴이기 때문에? 관계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몇 개로 바꿔라? 한 개로 바꿔버려라.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x를 1-y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에 1-y의 제곱 플러스 b에 1-y 플러스 곱하기 y에 플러스 cy의 제곱은 2가 되실 거고, 그러면 이 친구는 y에 대한 몇 차식이 됐으니까 2차식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함수식으로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얘기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신 거야? ay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y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y의 제곱과 플러스 by 플러스 cy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형태가 되실 것 같고, 요 친구 모아놓으시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y의 제곱 플러스 y식이 또 있나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y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식이 될 텐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야? 한 문자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x라는 문자는 없어졌으니까 y에 대해서 내림천 정리를 한 거고, 그죠? 내림천 정리했으니까 능력꼴로 끝나시면 a-b 플러스 c가 0이 되셔야 되고, b-2a도 0이 되셔야 되고, a-2도 0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2가 되셨어요? 그대로 두신다면 b의 값이 4가 되실 거고, 그럼 여기 2고 여기 마이너스 4니까 c의 값도 뭐가 될 거라서 2가 될 거라서 a, b, c의 값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과제는 조금 많아요. 그래서 34초까지 다 풀어주시면 되고요. 싹 다 풀으셔야 돼요. 34초까지 있는 거 없이. 그래서 거기 행복한 1등급은 일단 세 문제만 해봅시다. 그 왼쪽에 있는 세 문제만 해보세요. 행복한 1등급. 선생님 서술형 기출은 다예요? 서술형 기출 다 해주세요. 화요일 날이 10일이었는데. 그리고 메소리까지 있습니다. 자, 사인해볼까요? 행복한 1등급 너무 많으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요거만 해주라는 거예요. 115번, 116번, 117번, 118번까지. 매수일까지는 15문제입니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고생했습니다. 나가서 받아요? 네. 자, 나와서 저 따라와 주세요.